오키나와 대표 과자인데 소박함을 넘어 초라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초장집처럼 구입한 수산물을 조리해주는 식당이 2층에 있어요. 추천조리법 가이드도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스시가 그렇게 맛없기로 정평이 나있잖아요. 이 정도면 뭐 다른 음식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유명한 해외 영상들도 모두 여기서 촬영한 겁니다. 전세계 어류들의 공격용 독 중에 가장 강하다는데 차원이 다른 코브라 독 같은 성질이 있다고 해요. 큰 것은 마리당 40만원이 넘어갈 만큼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데요. 기분이 좋아지셔서 술도 한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예정에 없던 비가 쏟아지는 오키나와에서의 아침이네요. 날씨 뭐야? 요글요글 하면서 조식은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러 왔습니다. 리조트 밥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아침부터 과식해버렸지 뭐예요. 식사를 마치니 비가 그쳐 잠시 산책도 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식물들과 새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곳곳에 빨갛게 핀 히비스커스는 쳐다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와 구독은 감사합니다.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AV? 오늘도 한 편 보고 시작합니다. 아침은 든든하게 먹었으니 아점을 먹을 시간이네요. 뭐요? 오키나와 향토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미군들이 패스트푸드와 스팸을 들여오기 전 세계 최고 장수촌이던 시절 오키나와의 전통 음식들이에요. 장수식단이래. 장수식단 오키나와. 같은 장수지만 저희 집 장수의 식당과는 좀 차이가 나.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새콤하게 해초를 곁들인 약간의 오키나와식 소바입니다. 요 삼겹살은 라우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장조림 같은 음식이고요. 된장에 묻힌 해초입니다. 옛날 오키나와의 장수 비결이 해초류와 야채 위주의 가벼운 식단이었다죠. 지금 매니저가 떠넘긴 이건 고야채 한 푸르입니다. 여주라는 쓴맛 나는 야채를 볶은 호불호가 큰 오키나와 음식이죠. 이 밥들은 각각 약밥과 찰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끝을 보여주는 생선튀김, 멸치 한 마리고요. 오키나와식 디저트들입니다. 이 생도너츠 같은 건 사타 안닭이라고 기념본점에서 많이 파는 오키나와 대표 과자인데 디저트 천국인 본토를 생각해보면 참 소박함을 넘어 초라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17세기 류큐엔 중국에 의한 흑당 제조법이 전파됐어요. 당시 설탕은 돈이 되는 고가의 사치품이었으니 쪽발이 아닌 일본에서 이걸 가만둘 리 없죠. 이때 마침 일본이 류큐를 침략한 시기 막대한 설탕 수탈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인들은 설탕을 삥 뜯다시피 똥값으로 매수한 뒤 이를 금값으로 내다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죠. 곡물도 모두 설탕으로 걷어들였는데 사탕수수 농업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이라 이때 류큐 국민들은 설탕 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었답니다. 식량조차 자체 생산이 안 되어 본토에서 비싼 값에 사올 정도였다니 그야말로 죽어나는 시기였어요. 정작 생산자들은 설탕의 단맛은커녕 고작 찍어 삶는 정도의 단순한 음식밖에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오키나와 음식들이 밍밍해진 이유이자 그중 특히 단맛이 필요한 디저트가 발달하지 못한 이유예요. 반면 설탕의 보급으로 본토의 식문화는 급격히 발전했으니 일본의 미식문화는 오키나와를 짓밟아 이뤄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슴슴한 음식 맛의 이면엔 우리나라 같은 수탈의 역사가 숨어있어요. 하나같이 정말 담백하고 심심했지만 정식 하나로 다양한 전통 음식들은 맛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흥미롭고 만족스러웠던 식사였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시 핸들을 돌려 유명 관광지 만자모에 들렀습니다. 200엔인가 입장료를 내고선 그 유명한 코끼리 바위를 보러 왔습니다. 다 봤네요. 이제 또 움직일게요. 날이 좋아져서 기분 좋게 뚜껑도 따봅니다. 휴양지에서 컨버터블이라니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림을 기대하겠지만 사실 현실은 어쨌든 다시 부지런히 달려서 또 먹으러 왔습니다. 잭스 스테이크하우스란 집이에요. 주둔 미군들의 영향으로 오키나와는 스테이크가 아주 유명하죠. 타국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을 위해 오키나와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거의 붙지 않는다고 해요. 쇠고기가 저렴하게 수입되니 합리적인 가격의 스테이크 집들도 많습니다. 맛이야 뭐 다들 아는 그 맛이니 수산물은 질린다거나 오키나와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다면 한 끼 정도는 스테이크도 좋겠네요.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여긴 오키나와 사람들의 부엌이라 불리는 나하시에 위치한 마키시 공설 시장입니다. 온갖 식재료와 먹거리가 가득한 시장이지만 너무 늦게 도착한 관계로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네요. 그래도 수산시장은 좀 늦게까지 영업을 해요. 시장 중앙에 이렇게 생긴 상가 건물이 수산시장동입니다. 수산시장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서 소개한 토마리보단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수산시장의 모습에 가깝죠. 또 여긴 우리나라 초장집처럼 구입한 수산물을 조리해주는 식당이 2층에 있어요. 써있는 걸 보면 인당 500엔에 테이블당 3가지 요리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초장집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네요. 그리고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관광객들을 위한 추천조리법 가이드도 있습니다. 회 매운탕뿐인 우리나라 초장집과는 많이 다르죠. 밖엔 파장 분위기라 사람이 없지만 수산시장 안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보다는 저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고요. 다른 시장과 달리 직접 고른 수산물을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어서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랍니다. 역시나 들어서자마자 형형색색 생선들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그럼 시장 안의 수산물들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오늘은 주요한 어종들을 위주로 소개할게요. 등에 찍힌 선명한 노란색 반점이 특징인 이건 인디안 촉수란 생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작은 종류의 촉수와 비교하면 사이즈가 훨씬 더 크네요.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촉수라는 놈들은 껍질 쪽에서 갑각류의 풍미가 납니다.
위에 보이는 금태를 닮은 빨간색 고기는 금태는 아니지만 금태만큼 비싼 몸값의 양초꼬리돔인데요. 오키나와에선 방언인 아까마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3대 고급 어종 중 하나죠. 그리고 그 옆에 사납게 생긴 빨간 고기는 역시 3대 고급 어종이자 그중 가장 비싼 무늬발입니다. 현지에선 아까진미바에란 방언으로 불리고요. 나머지 하나도 여기 있네요. 바로 검은 점박이돔이란 생선입니다. 마쿠부라는 귀여운 어감의 방언으로 불리고 있죠. 생긴 것도 동글동글한 게 어딘가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마치 저처럼. 어쨌든 저 셋이 생선 맛없다고 악명 높은 오키나와에서 가장 맛있고 비싼 고급 어종으로 통하는 놈들이랍니다. 오키나와 아까진미바이 아까마치 마쿠부. 한국 사람이 어떻게 오키나와 물고기들을 아느냐고 칭찬받았네요. 그리고 저건 오키나와현을 대표하는 현어입니다. 바로 구루쿤이란 생선이에요. 이곳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생선이라고 했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현민들의 주요한 먹거리가 되어온 생선이었다고요. 이게 오키나와의 생선. 또 많이 보이는 앵무새를 닮은 비늘돔과의 고기들입니다. 정말 식욕 떨어지는 비주얼. 푸르스름 왕고기가 보이죠? 저런 것들을 이라부차라고 해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독특한 물고기로 잘 알려져 있죠. 색이 너무 화려해서 꼭 독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건 뭉뚱그려 이라부차라는 방언으로 부른다고 했어요. 오키나와 시장에선 어딜 가나 이 이라부차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얘네들 제각각 다른 종입니다. 여기서 잡히는 것만 해도 이런 닮은 꼴들이 30여 종이나 되거든요. 여긴 낯익은 빨간 생선이 보이네요. 굽는 돔이라고 써있죠. 정확히는 비굽는 돔이요. 고급 초밥집에서 종종 맛볼 수 있는 생선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생선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빨간 고기 홍살치입니다. 이건 저 멀리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잡히는 생선인데 특히 구이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고급 생선이에요. 멀리서 온 녀석들인데도 선도가 엄청나네요. 꼭 하러 갔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별난 물고기가 한 마리 보이네요. 와. 정말 징글징글하게 못생긴 물고기인데요. 이건 오코제. 일본에서 오코제라 부르는 수기미입니다만 일반 수기미와는 다른 종으로 스톤피쉬나 데빌피쉬라고 불리는 생선이에요. 정말 무섭게 생겼죠. 게다가 등가시에 무서운 독도 갖고 있어요. 이 뾰족한 가시의 독성은 전세계 어류들의 공격용 독 중에 가장 강하다는데 수기미과의 다른 종들과는 차원이 다른 코브라독 같은 성질이 있다고 해요. 물속에선 이름처럼 돌멩이같이 보여서 다이버들에게 위험한 고기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서도 보기 쉽지 않다던데 저건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는 친숙한 보리새우네요. 여기서도 많이 납니다. 요 우시에비라는 새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어온 블랙타이거 새우입니다. 여기서 많이 납니다. 이건 국내 양식도 성공했죠. 특이하게 생긴 조개도 보이네요. 이건 해가리비라는 가리비의 한 종류입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나는 종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간혹 볼 수 있어요. 살이나 맛이 일반 가리비만은 못해도 가격이 저렴해서 드셔보실만해요. 굴입니다. 사실 굴은 뭐니뭐니 해도 국산이 최고죠. 국뽕이 차오른다. 손질해서 레몬 슬라이스 올려놓은 디테일이 참... 여기도 대중적인 생선들은 이렇게 회를 떠서 포장해 놓은 걸 팔고 있어요. 이런 연어, 우니 등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역시나 오키나와산은 아닙니다. 맛은 있지만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라 딱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도 확실히 저렴하긴 하죠. 1인분 회도시락인데 환율을 생각해보면 5,000원도 안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회값이 너무 비싸졌죠. 그 밖에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의 필렛들도 팔고 있고 오키나와의 수산시장에선 이렇게 홀딱 벗겨진 생선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봐선 도통 이게 뭔지 감이 안 오죠. 이 양상한 물고기의 정체는 바로 여기는 까시복입니다. 위험에 처하면 몸을 부풀려 천적을 위협하는 바다의 고슴도치요. 자세히 보면 이것도 다 같은 게 아니고 종류가 두세 가지 되는데요. 여기선 보통 가시복류를 아바사라 부르며 즐겨 먹는다고 얘기했었죠. 특히 이걸로 끓인 아바사지루라는 향토 음식이 인기 있다고 했었네요. 정말 특이한 생선들이 많아서 재밌죠. 껍질 벗겨놓은 거 살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참 그리고 상인들이 아주 친절하고 쾌활합니다. 상인들뿐 아니라 어디서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밝고 친절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특유의 여유롭고 낙천적인 태도에 기분 좋을 때가 많았답니다. 여기 보면 야광패 써있지. 또 등장한 야광패, 야코가입니다. 집집마다 이게 정말 흔하게 많이 보여요. 와, 여기 있는 건 제 머리통만 합니다. 근데 이름이 야코가이라고 하니 이게 뭐 밤에 반짝반짝 빛난다는 건가 싶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야쿠시마란 섬에서 즐겨 먹었다 하여 유래된 명칭이에요. 말했듯이 보기보다 맛이 좋은 페류입니다. 여기서는 회나 버터볶음 두 가지 방식으로 먹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이런 특색 있는 현지 수산물들을 맛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라면 말했듯이 가격이 꽤 나간다는 거죠. 게다가 그에 반해서 수율은 많이 딸린다는 거. 이 껍데기가 아주 두껍고 단단하고 무겁거든요. 그리고 야코가이와 이름도 비슷한 샤코가이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왕조개라고 소개했던 그 조개요. 기억하시죠? 정말 이 동네는 물고기든 조개든 뭐 하나 평범한 놈들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회 아니면 버터볶음으로 먹는데 오키나와에선 거의 대부분의 수산물을 저렇게 먹습니다. 얘는 물결 모양 껍데기도 생김새가 너무 멋져서 이렇게 따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걸 뭐에 쓰나 싶은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걸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죠. 이런 공예품 재료부터 시작해서 앞서 본 앵무고기, 이라부차의 큰 비늘을 벗기는 데도 쓰죠. 이런 장식용 램프를 만들기도 하고 화분으로 쓰기도 해요. 미니 어항으로도 쓰고 심지어 큰 걸로는 세면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오키나와의 갑각류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서도 청개로 통하는 소위 머드크랩 톱날꽃게입니다.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알리망호라고 파는 머드크랩이 바로 이 종류입니다. 쑥놈들은 이렇게나 큰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씨알은 보기 힘들죠. 하나만 먹어도 든든한 큰 집게발이 인상적이죠. 집게발은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서 이렇게 단단히 묶어놓고 유통됩니다. 반대로 집게가 작은 건 암컷들이고요. 얘네는 대신 알과 장이 별미죠. 청개. 여기 보이는 얼룩덜룩 푸른 빛깔에게는 청색꽃게입니다. 한때 이슈였던 이태리산 블루크랩과는 다른 종입니다. 맛은 우리나라 꽃게만은 못하다고 했죠. 이런 건 신기하긴 해도 굳이 맛보진 않아도 됩니다. 킹크랩도 보이는데 아마 추운 홋카이도나 러시아에서 왔을 거예요. 굳이 따뜻한 오키나와에서 찾아 먹을 분목은 아니겠죠. 아주 유명한 코끼리 조개도 보입니다. 마치 제거 나를 보는 듯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엄청나게 강력한 비주얼 때문에 종종 정력에 좋은 조개랑 카더라가 붙지만 당연히 근거 없는 낭설이죠. 그나저나 이거 진짜 조떼꾸알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누르고 가시죠. 어쨌든 생긴 건 좀 그래도 단맛이 좋은 고급 조개예요. 여기선 살짝 데쳐 숙회로 먹거나 야채를 넣고 볶아준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전구 모양의 아주 독특한 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닭게라는 게인데요.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으니 이것도 게 종류라고 알려주셨어요. 요거 한번 드셔보실만 합니다. 랍스터 같은 게 꽤 맛있어요. 다리는 먹을 게 없는데 저 둥근 몸통에 살이 가득 차 있거든요. 보통 찌거나 구워서 작은 스푼으로 저 몸통살을 파먹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랍스터라고 파는 큰 닭새우보다 요게 더 재밌고 맛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이쪽이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 코코넛 크랩이 있습니다. 토마리 이유마치에서 몇 마리 못 봤는데 여긴 거의 집집마다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원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이 마키시 시장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다른 시장보다 볼거리가 많아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죠. 유튜브에 재패니즈 스트리트푸드라며 특이한 수산물을 담은 유명한 해외 영상들도 모두 여기서 촬영한 겁니다. 어쨌든 이 코코넛 크랩은 큰 것은 마리당 40만원이 넘어갈 만큼 여기서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데요. 저도 안 먹어본 거라 궁금했는데 돈값 못한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드셔보신 분들은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형형색색의 다양한 갑각류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중 역시나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바로 이 닭새우들입니다. 이곳 상인들은 대부분 랍스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랍스터의 상징이니 큰 집게발이 없죠. 이렇게 집게가 없는 것들은 스파이니 랍스터나 클레이피쉬라고 하며 구분을 한답니다. 얘는 집게발 대신 아주 긴 수염과 다양한 채색을 갖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닭새우라 하면 흔히 독도새우 중 하나인 이 가시배새우를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게 진짜 표준명 닭새우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게 양은 적지만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에서도 잡혀요. 하지만 여기엔 비할 바가 못 되죠. 정말 많이 보이네요. 종류도 다양하고. 다만 가격이 비싸서 그닥 추천드리진 않는다고 했는데 호주 크레이피쉬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시청자분 얘기로는 이 정도면 싼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꼬리는 회로, 몸통은 갈라서 버터구이로 먹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도전해보시죠. 그리고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이한 갑각류로는 이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보이는 매미새우란 새우예요. 일본에서 매미를 닮았다고 세미에비라 부르고 영어권 국가에선 쓰레빠 랍스터라고도 부릅니다. 해산물 좀 드셔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남해안에서 나는 이 부채새우도 아실 것 같은데요. 요 부채새우랑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얘네들보다 더 따뜻한 물을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보기 어렵죠. 희소성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 이게 엄청난 맛의 새우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사실 부채새우하고 비슷한 랍스터 같은 맛과 식감을 내요. 딱히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보기 어렵고 닭새우보단 가격도 저렴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요 매미새우 한번 도전해보세요. 단 납작한 생김새에서 볼 수 있듯이 수율은 개똥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럼 모쪼록 맛난 수산물 잘 고르셔서 재밌고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날 시장에서 먹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쉽지만 여기서 식사는 못했어요. 다음엔 시장에서 사서 맛나게 먹는 것까지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대신 오늘은 초밥 한 끼 먹으러 왔습니다. 마키지 공설시장 뒤편에 새로 만든 포장마차촌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아주 아담한 초밥집이에요. 사실 오키나와에서 꼭 스시를 한번 맛보고 싶었습니다. 오키나와의 스시가 그렇게 맛없기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스시야에 갔다가 낯선 스타일에 실망, 아니 절망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또 왜일까요? 그럼 여기서 또 잠깐 TMI 들어갑니다. 먼저 오키나와의 지리를 보면 본토와는 멀리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옛날부터 벼농사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쌀이 귀하다 보니 자연스레 식초나 청주 등도 쉬 쓰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초밥용 밥인 샤리의 밑간을 그냥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밥의 온도는 미지근이 아니라 차갑기까지 했고요. 또 이 샤리는 너무 커서 생선과 밸런스가 맞지 않았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와사비를 구하기 어려우니 겨자를 쓰기도. 마지막으로 듣도 보도 못하던 요란한 색깔의 무른 생선들은 활용점정이었겠죠. 이 정도면 뭐 생긴 것만 초밥 같은 다른 음식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이건 다 옛날 얘기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요. 요새 구루메 스시 같은 본토식의 대형 체인점들도 많이 생겨서 관광객들이 되려 가성비 맛집으로 많이 찾기도 하거든요. 저는 좀 개성 있는 스시야가 없나 찾아보다가 오키나와 특산 어종을 정통 에도마의 스타일로 준다는 류큐마에란 말이 재밌어서 이 집을 예약했습니다. 이 시간쯤 뭔가 잔뜩 먹었을 걸 예상하고 15분 8,800엔 오마카세로요. 비단 오마카세가 아니더라도 단품으로 재밌는 초밥들을 맛볼 수 있어요. 시장에서 소개한 곳들이 여기 많이 보입니다. 그럼 맛보면서 하나씩 소개드릴게요. 먼저 이건 오지상. 이렇게 어종을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이 생선은 바로 오지상이란 재밌는 이름의 생선입니다. 아까 시장에서 봤던 것과 같은 촉수과의 생선이에요. 아, 나 촉수물은 못 참지. 턱 밑에 촉수가 꼭 할아버지 수염 같다요. 오지상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시과사. 시소꽃을 올렸고 곁들인 건 청귤로 만든 젤리라네요. 생각보다 기름기도 있고 껍질에선 새우 같은 풍미와 단맛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새콤한 젤리로 입맛 돋구며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이어서 나온 건 오키나와식 생선 요리 마스니예요. 마쿠부. 이것도 아까 봤던 생선이죠. 3대 고급 어종 중 하나인 검은 점박이도 마쿠부요. 소금만 넣고 가볍게 쪄내는 요리입니다. 역시 육질은 아주 부드럽네요. 그리고 소금 외에 양념이 일체 없어 마쿠부 본연의 단맛이 잘 느껴집니다. 짭조름하고 따뜻한 요 국물도 좋네요. 스미소와 오이를 곁들인 문어 숙회입니다. 이건 피문어도 돌문어도 아닌 와몬다코란 종의 문어예요. 시장에선 섬문어나 타쿠란 방언으로 불리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 주인장도 타코임. 열대 지역에 사는 대형 문어로 살아있을 때 다리에 반점과 고리 무늬가 특징이죠. 아주 부드럽게 삶겼고 오이와 초된장과의 조화도 좋습니다. 이제 초밥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위에 뿌리는 건 소금이고요. 오키나와는 품질 좋은 소금도 유명하거든요. 그 위에 레몬즙까지 톡톡 떨어뜨려줍니다. 일본 남부 지역에선 흰살 생선의 감귤류의 과즙과 소금을 잘 곁들여 먹는데 이게 흰살 생선 본연의 은은한 단맛을 간장보다 더 잘 이끌어냅니다. 바로 오키나와 3대 고급 어종 중에서도 가장 비싼 최고급 생선 아까진미바이네요. 숙성을 해서 그런지 맨질맨질해 보이고 육색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단맛도 꽤 진하고 육질도 아직 살아있어서 큰 북발이 같은 느낌이네요. 깔끔한 게 딱 고급지다는 표현이 와닿습니다. 다음은 간장에 살짝 절인 참다랑어 적신 아까미집게입니다. 여기 처음 와본 사람들은 참치가 무척 저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늘 말하지만 싼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오키나와에선 저렴한 참치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요. 여긴 치키지나 도요스에서 직송으로 참다랑어를 받는다네요. 요건 절임 정도도 적당하고 무난하게 먹었습니다. 이번엔 살짝 익힌 새우초밥이고요. 간장을 발라서 나왔네요. 모든 초밥엔 잘 어울리는 양념이 매칭되어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건 히라메, 즉 광어예요. 숙성 정도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광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맛있게 하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소스했습니다. 오마카세에서도 빠지질 않는 모츠쿠 초절임. 중간에 살짝 입가심 한번 해줍니다. 이라부차. 드디어 나왔네요. 이번엔 파란 고기 이라부차입니다. 이건 미소에 숙성했다고 해요. 위엔 식화사 과즙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살은 역시 부드럽게 풀어지는데 미소 덕에 뒷맛에 고소하면서 달큰한 여운이 오래 남네요. 확실히 일반적인 스타일의 회나 초밥보다 임팩트가 있어요. 이건 아주 인상 깊어서 한 피스 추가했어요. 현지 재료 특성에 맞게 맛을 잘 이끌어냅니다. 겉에 살짝 익힌 참다랑어 대뱃살입니다. 요게 나올 때쯤이면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봐야죠. 도요스에서 온 참다랑어라는데 불까지 입히니 거의 쇠고기입니다. 맛이야 당연히 좋지만 솔직히 그만큼의 큰 감흥은 없습니다. 생새우 한 피스 나오고요. 저 흑초가 들어간 샤리는 기본적으로 좀 산미가 강한데 이게 부드러운 이쪽 재료들과 꽤나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후반부에 갑자기 차원무시가 나오네요. 평범한 맛입니다. 크게 특별한 건 모르겠어요. 오징어. 이까. 홋카이도 우니. 북해도산 성게를 올린 오징어 초밥이래요. 그리고 오징어는 무늬 오징어로도 유명한 흰꼴뚜기입니다. 따뜻한 오키나와에서 무늬 오징어도 많이 잡히는데 아무래도 주요 서식지인 탓에 우리나라보다 거대한 놈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 누나 사랑해요. 새로운 무늬 오징어에 달달한 고급 성게라니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가시 손질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된 붕장어 초밥도 맛이 괜찮았고 김 굽고 계셔. 톡톡 터지는 질감이 재미는 오키나와 유명 특산물 우미부도입니다. 내기토로를 듬뿍 넣고 막기를 말아주시네요. 날치알이나 연어알 대신 우미부도가 톡톡 터지는 게 이것도 재밌어요. 와, 이제 배부릅니다. 이어서 같이 내어준 된장국은 파래를 넣고 끓인 아사미소예요. 이렇게 끓이는 것도 감칠맛도 좋고 시원하네요. 산지재료 특성은 개성있게 살리면서도 과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시장 뒤에 위치한 캐주얼한 분위기로 고급스러운 스시야와는 거리가 멀지만 뭐 어때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인이라고 해서 조떼꾸어를 피해갈 순 없습니다. 포차촌이라 늦게까지 영업하는 술집들이 많길래 옆집에서 가볍게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유쾌하셨는데 텐뿌라 제 돌돔군을 무척 좋아하시더라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셔서 술도 한 잔 주셨네요. 하부슈. 이건 바로 오키나와 특산물인 뱀술 하부슈입니다.
하브는 강한 독성을 가진 반시뱀을 일컫는 말이에요. 옛날부터 오키나와엔 이 하브가 많아 사고도 잦았다고 해요. 해서 지자체에서 이걸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고 잡혀온 하브는 하브슈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으로 파는 정책을 냈죠. 지금도 기념품점 등에서 이 하브슈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오키나와 소주 아와모리를 베이스로 각종 허브들을 넣어 만듭니다. 가격은 이렇게 꽤 비싼 편이고요. 참 신기하긴 하지만 이건 국내 반입 불가 품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현지에서 드셔보세요. 술집에서 이렇게 잔술로도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은은하게 도는 허브향 덕에 잡내가 없고 뒷맛이 달콤해요. 그럼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오키나와에서 오늘 오키 먹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 국제거리 구경도 하고 저는 기념품점 가서 물고기 그림 티셔츠만 잔뜩 샀네요. 이렇게 오늘은 오키나와의 부엌이라는 마키지 공설시장에서 역시나 다양한 형형색색 수산물들을 구경했습니다. 오키나와의 생선과 음식 이야기 2편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